2025년 3분기 S&P 5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을 보며 환호했습니까? 아니면 저 꼭대기에서 추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차마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까?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동시에 그 열기 아래에는 서늘한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끄는 기술주들의 폭발적인 성장과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금리 인하 신호가 시장을 밀어올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미중 무역 갈등과 경기 둔화라는 잠재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호와 불안이 교차하는 시장, 이런 장세에서 살아남는 투자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그 비밀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첫 번째 규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이 남긴 이 명언은 지금처럼 시장의 방향성이 안개 속에 있는 듯한 시기에 더욱 깊이 새겨야 할 지혜입니다. 모두가 수익률 경쟁에 취해 있을 때 진정한 고수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법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하고도 단순한 무기가 바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할 매수를 단순히 자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사는 것이라고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의 핵심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감정이라는 가장 위험한 적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데 있습니다. 2025년 시장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연초만 해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AI 열풍이 모든 것을 뒤덮으며 나스닥을 중심으로 시장은 무섭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S&P 500과 다우지수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기회를 놓쳤다는 조바심 FOMO, Fear of Missing Out에 사로잡혀 가진 돈을 한 번에 쏟아부었습니다. 가상의 투자자 어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9월의 눈부신 상승장을 보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AI 혁명을 주도하는 NVIDIA와 마이크로소프트 MSFT에 자신의 투자금 전부를 몰빵 투자했습니다. 그의 심정은 이해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주가를 보며 지금이라도 타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최고가 경신 후에는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건강한 조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 어가 투자한 직후 시장이 10%, 20% 조정을 받는다면 그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아마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원금 손실의 공포는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결국 바닥 근처에서 절망적인 손절매를 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반면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 B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는 2025년의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고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투자할 총 금액을 12개월 혹은 6개월로 나누어 매달 특정 날짜에 꾸준히 주식을 사 모으기로 계획했습니다. 그가 첫 매수를 시작했을 때 주가는 마침 사상 최고가 부근이었습니다. 투자자 어가 전 재산을 투입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B는 총알의 일부만 사용했기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한 달 뒤 시장이 조정을 받아 주가가 15% 하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투자자 어는 패닉에 빠져있지만 투자자 B는 오히려 미소를 짓습니다. 더 싸게 살 기회가 왔군. 그는 계획대로 두 번째 매수를 실행합니다. 덕분에 그의 평균 매수 단가는 처음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또 한 달 뒤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계획대로 세 번째 매수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연말이 되었을 때 투자자 어는 초반의 손실을 겨우 회복했거나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B는 어떻습니까? 그는 시장의 변동성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주가가 높을 때는 적은 수량을, 주가가 낮을 때는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함으로써 그의 평균 단가는 시장의 평균적인 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 카스트 에브리징 효과의 마법입니다. 이 전략은 시장의 꼭대기를 예측하는 신의 능력이 없어도 평범한 우리를 승자로 만들어주는 위대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황에서 분할 매수가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투자에는 완벽한 하나의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장이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대세 상승장이라면 초반에 모든 돈을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가 수익률 면에서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은 허리케인과 같다. 나는 허리케인이 올 것을 알지만 언제 어디에 상륙할지는 알 수 없다. 우리 중 누구도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며 분할 매수는 바로 그 대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인 셈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와 가치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성장 동력과 지정학적 리스크 및 정책, 불확실성이 혼재된 시장에서는 분할 매수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AI 관련 주식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더라도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한 직선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변동성을 겪으며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변동성을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견뎌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고 싶습니까? 분할 매수는 후자의 길을 열어줍니다. 분할 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이 났을 때 너무 빨리 팔아버리거나 욕심 때문에 팔 시점을 놓쳐 수익이 손실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분할 매도는 이러한 실수를 방지해줍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일부를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더 큰 수익을 위해 남겨두는 현명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투자 격언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자왕 금열쇠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일반적인 적립식 분할 매수보다 한 단계 진화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치평균법 밸류 에버리징을 응용한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정액 분할 매수는 매달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매우 훌륭하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치평균법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전략은 매달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총 자산 평가액이 목표한 금액에 도달하도록 투자금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내 주식 계좌의 평가액을 100만원씩 늘려가기로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달 100만원을 투자해서 어라는 ETF를 매수했습니다. 두 번째 달 목표 평가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샀던 AETF의 가치가 1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는 목표액 200만원을 채우기 위해 80만원만 추가로 투자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달 목표 평가액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하여 내 계좌의 총평가액이 1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때는 목표액 300만원을 맞추기 위해 120만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주가가 올랐을 때는 시장이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때 투입 금액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고, 주가가 내렸을 때는 시장이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때 투입 금액을 자동으로 늘리게 됩니다. 즉, 싸게 더 많이 사고 비싸게 덜 사는 원칙을 정액 분할 매수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게 만들어 평균 매수 단가를 더욱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략은 정액 분할 매수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전략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최적의 전략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코어 마이너스 위성코 마이너스 새털라이트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중심, 즉 코어는 S&P 500 SPY나 나스닥 100QQQ가 같은 시장 대표 ETF로 구성하십시오. 이 코어 자산은 시장 전체의 성장을 따라가며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코어 부분에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사모으는 정액 분할 매수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시장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으며 묵묵히 기계처럼 사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위성 부분에는 여러분이 특별히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개별 성장주나 섹터 ETF를 담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시장을 주도하는 AI 반도체나 로봇,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이 위성 자산에 바로 가치 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섹터들은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변동성도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투자를 줄이고, 공포로 인해 급락했을 때 더 많은 비중으로 매수하는 가치 평균법을 통해 위험은 관리하면서 초과 수익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이 코어 마이너스 위성 하이브리드 분할 매수 전략은 안정성과 성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매우 정교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장의 큰 흐름은 안정적인 코어 자산으로 따라가되,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위성 자산에서는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네 단어는 이번에는 다르다디스, 타임 이즈 디퍼런트라고 잔 템펄턴은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시장의 본질과 인간의 탐욕, 공포라는 감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화려한 수익률에 취해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기본 속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단순히 기술적인 매매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이자 감정의 파도로부터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파제이며, 시간이라는 가장 위대한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한 지혜 산물입니다. 2025년의 남은 시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또 어떤 시장을 마주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장의 변덕을 예측하려 애쓰는 대신 변동성을 이용해 꾸준히 부를 쌓아가는 원칙을 세운 투자자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투자 계획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시장의 꼭대기를 맞추려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알려드린 분할 매수 그리고 가치 평균법을 응용한 코어 마이너스 위성 전략을 통해 여러분만의 단단한 투자 원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는 차분하게 분할 매수하며 기회를 엿보고 시장이 차가워질 때는 용기를 내어 더 많은 수량을 담으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되어 부를 쌓아가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부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는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 구슬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꾸준하고 원칙적인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